안녕하세요. 이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 영화는 모라토리움기의 타마코라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를 대표하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고, 우리 20, 30대 청년을 대표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학생은 아직 사회로 나가지 못한 그런 학생 세대들 을 대표하는 거겠죠. 우리 이들의 미래가 될 학생들. 그렇다면 감독이 이렇게 등장인물을 단순화시켜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독이 집중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반영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도 세대 갈등이라는 거를 주제 혹은 소재로 다루고 있을 겁니다. 영화의 제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라토리엄기의 타마코. 사전을 검색해보면 모라토리엄의 정의는 이래요. 지불 유예기간.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딸내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거든요. 딸이 자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매장에 셔터를 올리고, 그리고 딸의 아침까지 만들어가지고 벌써 랩을 다 덮어놨어요. 딸은 이제 그걸 일어나서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퍼질러 자다가 늦게 일어난 딸은 익숙하다는 듯이 리모컨으로 TV를 틀고, 그리고 양볼 가득 밥과 반찬을 우겨 넣죠. 어쩌면 그게 그렇게 내 모습이랑 똑같은지 조금 아무튼 모라토리엄. 딸은 좋든 싫든 간에 아버지한테 지금 양육이라는 빚을 지고 있죠. 그리고 타마코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딸은 빈둥거리면서 지금 현재 지불 유예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과이자 주된 일과는 밥을 먹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가게를 열고 닫는 장면들이 되겠죠. 즉 어떻게 보면 생존이죠, 생존. 먹고 사는 거. 밥상을 앞에 두고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먹고 사는 거, 그 생존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밥상이라는 것은 생존이라는 단어의 은유가 될 수 있겠죠. 원시시대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창과 활로 무장한 사냥 대신에 정장과 서류 가방 혹은 작업복이나 안전화로 무장한 자본주의의 경제 활동을 해야 식량과 모닥불, 그리고 뭐 따뜻한 거처 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카메라가 부녀가 마주한 밥상을 주요 무대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로 대치하는 구세대와 신세대, 그 둘의 입장 차이. 그래서 늘 아버지와 딸은 마치 철권에서 헤아치와 카자마진이 마주하듯이 밥상을 가운데 두고 밥을 먹으면서 합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매일 셔터를 올리고 입간판을 내놓고 이 팻말을 뒤집어 놓고 웰컴이라고 적힌 깔판을 깔고 또 팩스를 받고, 반면에 딸은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치우지도 않은 채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죠. 극 중에서 딸은 안 되겠네 일본. 그러면 아버지는 야, 일본이 막장인 게 아니라 네가 막장이다. 너 어디 아프니? 구직 활동은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딸이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되면 할 거야. 그럼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냐고 그거. 딸이 막 화를 내면서 나갑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막 화를 내면서 나가죠. 헤이하치와 카자마지는 오늘 또 서로 짧은 주먹과 중간 다리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 날이 밝으면 어제와 똑같이 입간판 꺼내놓고 영업 중 푯말 뒤집어 놓고 뭐 그러겠죠. 딸은 또 똑같이 만화책이나 보고 플스나 하고 밥 먹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죠. 그러다가 새해가 찾아옵니다. 영화에. 딸은 집안 곳곳에 달력을 떼서 버리고 새해의 1월 달력을 깨끗하게 다 바꿔놓죠. 헤아치와 카자마진 둘 모두한테 똑같은 새해, 즉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딸이 말하던 그 때가 되면의 그 때는 과연 찾아온 걸까요?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던 타마코가 검증도 되지 않은 동네 미용실에 가가지고 스스로 마루타를 자처하며 집으로 유승호 마냥 보자기를 둘러매고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나이든 미용사에 요 정도면 괜찮겠죠? 라는 그런 질문에 타마코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예 하고 맙니다. 기대했던 잡지 속의 그 세련된 모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머리죠. 예. 아무튼 그렇게 딸은 자기소개서도 준비하고 옷도 사고 머리도 자르고 사진도 찍고 뭐 서장이랑 밥도 먹고 다 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때가 온 걸까요? 딸이 얘기하던 뭐 아무튼 그런 변화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눈치를 채죠. 그래서 아버지는 딸한테 힘을 주려고 선물을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자식들 어깨에 힘 한번 주고 싶은 거죠. 여태껏 자기들이 해준 게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왠지 굉장히 비싸 보이는 시계예요. 패키지부터. 아버지가 딸 어깨에 힘 좀 주려고 제법 무리를 했을 걸로 보이는 시계거든요. 근데 딸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묻죠. 얼마냐고. 계속 괜찮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근데 딸은 계속 물어요. 얼마냐고. 이거 환불해오라고. 돈으로 바꿔오라고. 그때 카메라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시계를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줌인을 하고 있죠. 도움받기 싫다는 건지 아니면 도움받고도 내가 아무것도 또 못 해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싫어서인지 몰라도 자꾸만 마음들이 어긋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몫을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청춘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자존심 강한 타마코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포근한 그런 응원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만 나가서 살아라. 네 혼자 한번 살아봐라. 책임감을 가져봐라. 응? 그렇게 조금 차가울지도 모르지만 첫 발을 떼지 못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자식한테 야 이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겁의 실체다. 그냥 가서 부딪혀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등을 걷어차주는 그런 응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사자가 절벽에서 지 새끼를 밀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자꾸 품 안에 핥고 뭐 빨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등으로 그 두려움 속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결국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용기를 내느냐 못 내느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보다 보면 그런 걸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타마코가 변화하려고 마음먹은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직전에 나왔던 씬에서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타마코의 언니가 등장하죠. 타마코는 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언니 언제 와? 언니 소식을 물어요. 근데 막상 언니가 도착하자 어색함 혹은 불편함 이런 걸 느끼면서 언니가 먼저 짐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나와가지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지도 않아요. 왜? 나 역시도 내가 집안에 짐짝 같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는 이 위에서 1년 만에 내려왔던 형의 방문에도 겸연쩍은 표정으로 뭐 이렇게 뒷덜미만 긁어댈 뿐이었죠. 네, 미안.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주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근데 제대로 살아야지. 응?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계속 살아서는 안 돼. 진짜 그만둬야 돼. 아마도 그래서 그 언니가 왔다 갔던 그 새해 시퀀스 다음 타마코가 미용실에서 보자기를 둘러매고 앉아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 타마코의 밥상이 조금씩 변해요. 아버지는 예전하고 다를 것 없이 뭐 생선 굽고 뭐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타마코는 이제 예전처럼 먹지 않죠. 왜? 식단을 시작했거든요. 몸 관리해야 되잖아요. 밥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돌린 야채나 단호박이라거나 해독 주스 같은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뒷덜미가 보일 정도로 자른 단발머리 최양락입니다. 새로 샀는 옷. 중딩한테 몰래 협박해가지고 뜯어낸 그 프로필 사진. 그리고 야채와 녹즙 따위로 바뀐 식사. 타마코는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성에는 안 찰 수도 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이라고 하나 싶어가지고 그 노력이 노력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대는 거칠었잖아요. 전쟁도 있고 빈곤도 있고 굉장히 거칠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것 또한 신세대들이 이해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재는 그렇게 거칠고 격동의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거를 비교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초연결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훨씬 다르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서로의 간섭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런 아버지 세대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아무튼 이 아이돌 잡지를 결국 아버지가 발견을 하죠. 그래서 딸이 뭘 준비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잠깐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다음 시퀀스에서부터는 아버지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죠. 그래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먼저 더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러던 중에 중딩이 자기 아버지를 달고 갑자기 나타나죠. 고개를 푹 숙인 꼬라지를 보니까 다 들켰어요. 예, 좆됐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들켰어요. 어떻게? 타마코는 자기가 몰래 준비하고 있던 면접, 그러니까 그 아이돌 기획사겠죠? 그 꿈을 들키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꿈을 응원하는 아버지한테 괜히 신경질을 내고 뛰쳐나갑니다. 자기가 잘 안 풀리는 건데 자기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화를 내본 적이 없어. 그럴 줄 알았으면 지금처럼 안 살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일 만만한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Get out of here! 야, 미친다.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걸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타마코는 그 다음 씬에서 탄수화물 덩거리인 떡을 우적우적 미련하게 씹어 먹고 있죠. 입안에 거의 밀어넣고 있죠.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심술인지 아니면 리듬이 깨져서인지 흥이 깨져서인지는 몰라도 이 타마코는 폭식을 감행해요. 표정은 늘 그렇듯이 무표정하고 무기력하죠. 살짝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해요. 화를 풀 대상이 없어서일까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걸까요? 지금 당장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 스트레스성 폭식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다 보면 이 취업에 좌절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스토리적인 면보다는 내가 투영돼 보인다. 그래, 저랬지. 저렇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행동의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도 리뷰를 다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영화가 익스트림 스키야키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어요. 아무튼 여름이 지나면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냥 야 타고 넌 이쁘잖아. 다 잘 될 거야. 응원할게랑 나가 살아라. 아버지가 이제는 야 여름이 지나면 나가서 살아라. 취직 자리가 나던 안 나던 이번에는 한번 나가서 혼자 살아봐. 네가 원하던 대로. 아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자 타마코의 입에서 드디어 이런 말이 나오죠. 합격. 누군가에게 필요한 응원은 모두 제각기 모습을 다르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고 오야 하면서 부모가 다 안아 키우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역설적으로 강해지거나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거친 기회가 아니었는지. 모라토리움기. 내가 아는 기가 또 뭐가 있나? 빙하기, 간빙기, 주라기, 백악기, 대봉기.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된 모라토리움기. 지구의 역사에도 이렇게 많은 기들이 지나가듯이 개인의 역사에도 이런저런 기들이 지나간다. 모라토리움기의 타마코. 부모가 지원해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않고 사회로 나가는 거를 유예한 타마코. 그것이 개인의 박약한 의지 때문이라고 질책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과 당사자인 모라토리움기의 타마코를 부모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이 두 배우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영화였다. 이 시대에 산재한 모라토리움기를 거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의 부모들이 한 번쯤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영화였다. 러닝타임도 굉장히 길지 않은 편이라서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러닝타임이 약 1시간 15분 정도 된다. 굉장히 굉장한 길이다. 자, 이상 모라토리움기의 타마코였다. 마지막 엔딩은 직접 보시고 본인들만의 생각에 잠겨 보았으면 좋겠다. 긴 영상인데 봐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